자, 오늘은 액퀴지션 2차 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인 랭귀지가 어린아이가 차츰차츰 디벨롭하게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살까지는 프리링귀스틱 스테이지, 아직 언어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살 반 정도까지는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2살 반부터 5살까지는 아주 놀랍도록 언어가 발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야 드디어 문법적으로 비수지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인덱싱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프리링귀스틱 스테이지를 먼저 볼까요? 자, 막 태어나서부터 1살까지 정도를 프리링귀스틱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때 대화가 직접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토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화 이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때 엄마랑 아이는 교감을 하게 되죠. 이때 엄마한테 아이가 눈을 맞추면서 뭔가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엄마도 아이의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 눈 맞춤, 페이셜 익스프레션, 얼굴 표정, 제스처, 몸의 움직임, 그리고 사인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아이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게 일종의 컨버세이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프로토 컨버세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화를 할 때 그 집중하는 focus of attention, 집중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얼굴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인 랭귀지를 하는 어른들도 얼굴을 쳐다본다고 해요. 우리 생각에 사인 랭귀지니까 손을 보겠지, 손이 아래에 있으면 눈이 아래로 가겠지 하는데요. 사실은 이 얼굴 표정으로 문법적 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의문문인지 부정문인지 등등의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주로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굴에 집중하는 이것을 배우는 단계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집중을 나에게 딱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 또 아이가 대화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 집중한 후에야 내가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약 2살에서 2살 반, 그리고 3살 이 정도에야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주얼 랭귀지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소리 언어는 집중하지 않아도 귀에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시각 언어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을 어느 시점에 딱 맞추는 작업,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약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핸드 무브먼트를 리즈믹하게 운율에 맞추어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잼잼, 곤지곤지, 짝짝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뭔가 핸드 무브먼트를 리드믹하게 하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핸드 무브먼트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시작하는데요. 그걸 보고 매뉴얼 배블링이라고 합니다. 배블링은 우리말로 하면 옹알이에요. 어렸을 때 말도 잘 못하지만 엄마가 눈맞춤을 하면서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배블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소리로 배블링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배블링 하고 있죠. 그래서 매뉴얼은 손이란 말이죠. 매뉴얼 배블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매뉴얼 배블링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것을 아하, 뭐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뜻풀이를 해서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화가 되는 거죠. 사실 스포큰 랭귀지 아이들도 옹알이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그랬어, 기분 좋았어 라고 말해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똑같이 알았어, 좋았어, 또 엄마가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 하거든요.
그거와 같은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매뉴얼 베블링의 예를 한번 봐볼까요? 자, 엄마가 그림책을 아이랑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로라인데요. 11개월입니다. 에이지 하고 나서 0이 있고 11이 있죠. 0은 아직 1살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11은 11개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그림책에 나온 펭귄을 보고 펭귄이라고 이렇게 수어를 합니다. 펭귄 수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라가 그걸 보고 자기도 이렇게 땅땅 2번을 해주죠.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는 수어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보고 책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yes, 책을 가리키면서 펭귄, 또 책을 가리키면서 펭귄 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 아이의 의미 없는 이 리드미컬한 손짓을 엄마가 펭귄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프리링귀스틱 스테이지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요, 엄마가 clock, wher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where is the clock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집에 있는 시계 쪽으로 눈을 이렇게 돌립니다. 시계를 쳐다보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엄마 말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1살이 될 쯤 되면은 어느 정도 어른의 말을 이해한다는 거죠. 맘마?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럼 즐겁다 이 말이에요. 맘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아이들이 클락이란 단어를 프로듀스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엄마 말을 이해하기는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은 스포큰 랭귀지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개월 정도가 되면은요, 아이들이 물건도 가리키고 또 사람도 가리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인덱스냐? 그거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눈에 보이는 걸 가리켜서 뭔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어느 위치에 놓고 여기는 누구 자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걸 배우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어텐션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각어니까 어텐션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텐션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들에게 전략적으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림책을 보면서 토끼가 나왔어요. 그럼 토끼는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 수어로. 자, 이때 이거를 아이의 눈앞에서 해야 되는데 아이랑 엄마가 똑같이 그림책을 보고 있으니 지금 어텐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책에 있는 토끼에 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토끼 사인이야. 이 토끼는 이렇게 사인하는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의 머리에 얹어놓고 이걸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지금 내 머리 위에 뭔가 사인을 하고 있구나. 이 사인이 의미하는 바가 토끼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엄마가 전략적으로 어텐션을 이렇게 포커스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one and two word 스테이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단어나 두 단어를 말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1살에서 2살 반 정도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자,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사인을 하게 됩니다. referential sign이란 말은 컵이라는 사인을 하게 되고요. 마시다라는 사인을 하게 되고요. 먹다라는 사인을 하게 되고요. 또 토끼라는 사인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포인팅 제스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포인팅 제스처가 진짜 인덱스인가? 그것은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이걸 구별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때까지는 아직 그래메리컬한 포인팅, 인덱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레퍼렌셜 사인을 배우게 되면은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오버 익스텐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의미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그런 현상인데요. 예를 들면 cat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한국 수어로 cat 이렇게, 또는 지난번에 배웠죠. 이것도 cat이었고 이것도 cat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cat이라는 단어를 배운 다음에 모든 조그만 동물들을 보면 다 이렇게 사인하는 그런 현상을 over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또 grandpa라는 단어를 배웠으면 모든 나이 든 사람들에게
grandpa라고 사인하는 그런 거를 over extension, 의미의 일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어의 형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궁금한 사항이죠. 그런데 이때에는 여전히 수어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수가 꽤 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겠지만 daddy라고 하면은 daddy가 원래 이게 일반적인 두 번 터치하죠. 일반적인 어른의 correct한 맞는 형태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손 모양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해버릴 때가 있고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고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형태는 아직까지 손 모양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좀 틀린 형태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간 피지컬리 손 모양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육이 다 발달하지 않았기도 하지만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근육을 움직여서 손 모양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수영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로듀스 할 때는 꼭 맞는 형태를 프로듀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핸드 쉐입이 있는데요. 자, E shape, E shape, 그 다음에 E shape, E shape, E shape, E shape.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unmarked shape이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 언어에나 있고 아주 쉽게 처음부터 잘 배우고 자주 쓰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주로 자주 사용한다고 하죠. 자, unmarked hand shape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형태는요, 아이들이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상당히 하기 어려운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수형으로 바꿔서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substitution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어메리카는 이렇게 손을 두 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수어를 할 때는 몸을 다 같이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육적으로 발달이. 그래서 이렇게 몸 전체를 움직여 버리는 것. 이 몸 트렁크, 이 부분을 트렁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몸의 상반신. 몸의 상반신에 있는 조인트를 많이 움직여 버리는 것을 프록시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직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그것을 대신 substitution을 해버리는, 대체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프록시말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소리 언어의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phonological simp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조금 단순화시켜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기 어려운 소리를 단순화시켜서 내는 거거든요. 보통 입 앞에 있는 소리는 훨씬 내기 쉽다고 합니다. 입 뒤쪽에서 내는 소리는 훨씬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컴이라고 해야 되는데 컴에 크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컴의 크 소리는요, 어디서 나냐면요, 혀의 뿌리가 입천장 저 안쪽에다가 붙여가지고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을 텀으로 바꿔서 내버립니다. 텀은 혀 끝이 입천장 앞쪽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세요. 앞에 붙죠? 그래서 앞에서 나는 소리가 쉽기 때문에 컴 대신에 텀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해요. 이것을 phonological simpl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수어에서도 좀 더 쉽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트렁크 전체를 움직여버리는 프록시말라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투워드 스테이지가 한 1년 8개월 정도 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인을 하나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인을 2개 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덱스가 이제 조금씩 대명사의 형태를 띠기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정말로 대명사고 정말로 문법적 기능을 하는가를 알아보려면 여기에 없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랑 애가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엄마랑 아이 사이에서 아직 이 방에 없는 거,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아빠를 말하고 아빠를 여기에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는 게 진짜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bicycle하고 red라는 사인을 해서 the bicycle is red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인을 두 개를 사용했죠. the mommy pants를 사용해서 mommy's pants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언어에서도요, bicycle red, mommy pencil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두 단어를 사용할 때 bicycle red, the bicycle is red인데 bicycle red. 그 다음에 this is mommy's pencil인데 mommy pencil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어나 소리 언어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두 단어를 이렇게 결합하기 시작하면 차츰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단어의 결합이 늘어나고 나중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너 꼬맹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너 언제 그렇게 말이 늘었어? 우리 이렇게 놀라죠? 폭발적으로 단어가 확장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포놀로지컬 폼은 그래도 여전히 정확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마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마크는 2살하고 6개월인데요. 엄마랑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에어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살 반 정도면 이런 사인이 가능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attention. 엄마를 쳐다보고 또 마크가 이야기할 때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가 확인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어텐션을 체킹하는, 그걸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도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differentiation stage라고 해서 분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는 2살 반부터 5살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말 문장이 엄청 길어지고 언어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문법적인 사항까지 배워서 비수지 표현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facial expression을 문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게 facial expression을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인데요. 감정과 문법적 기능을 이렇게 분화해서 사용하는 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늦게 발달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yes, no question 같은 거에 뭐뭐일까요? 뭐뭐인가요?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물어볼 때 고개도 약간 이렇게 되고 눈썹도 올라가고 눈도 올라가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문법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늦게 습득이 된다고 하는데요. 2살에서 2살 반 정도의 이런 비수지 표현을 문법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그링 ver브를 사용하는 게 이때 나타나는데요. 지금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마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가리켜요. 인덱스. 나를 가리키고 나서 엄마가 나를 봐라. watch me.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나를 보라고. 내가 엄마를 볼 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엄마가 나를 볼 땐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어그링 ver브예요. 무슨 말이냐면 ver브 자체가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인지 마크를 해주는 그런 ver브를 어그링 ver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라고 써져 있고 watch라는 단어를 하고 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일이라고 써져 있고 watch라는 단어를 쓰고 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어가 다 어그링 ver브는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때 어그링 ver브를 배우고 나서 over generalization, 이제 너무 일반화, 과잉 일반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원래
like라는 미국 수어는 앞에서 자, 요 사인이거든요. 이렇게 벌렸다가 요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자기 몸 앞에서 자,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꽃 좋아해. 아니면 꽃에다가 가까이 갖다 대고 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목적을 여기에다가 마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형태인데요. 실제로 like는 어그링 벌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해도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어그링 벌브가 아닌 플레인 벌브입니다. 평범한 동사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거를 너무 과잉 일반화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다 대고 이걸 좋아해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링귀스틱 스테이지. 자, 0에서 1살까지 아직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언어 이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로 매뉴얼 바이블링을 하는데요. 리피터티브 액션을 합니다. 손 동작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 단어가 아닌 바이블링, 그냥 옹알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2살 정도 되면은 어텐션을 배워야 돼요. 내가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의 어텐션을 받아야 되고요. 나도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그 어텐션을 시각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엄마에게 배우는 시기가 2살 정도, 2살 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referential sign, 실제 사인을 하나씩 배워가는데요. 2살 정도 되면은 2단어를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나 배우다 보면 그 사인으로 그 비슷한 걸 다 가리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over exten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핸드 쉐입이 아직 잘 발달이 안 돼서 또는 발달이 되었지만 쉬운 핸드 쉐입으로 대체해버리는 substitution of hand shapes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phonological simplification, 좀 쉽게 대체해버리는 거, 발음하기 어려운 걸 좀 쉬운 발음으로 대체해버리는 현상이 수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게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걸 proximaliz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overgeneralization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그링 벌브 같은 문법 현상을 배우고 나면 이제 모든 동사가 다 어그링 벌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라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일반 동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다 이렇게 길게 갖다 대는 이런 현상을 overgeneraliz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잘 들으셨고요. 과제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